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I 6대가 이전에 수출되었던 인도네시아에 또 한 번 추가 수출되고 태국에도 2기의 T-50TH가 수출되어 9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로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첫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는 FA-50의 모체인 T-5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에서는 올해 T-50 계열의 전투기 및 훈련기를 누적 100대까지 수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오래된 훈련기인 T-50과 화생형 경공격기 FA-50이 다시금 주목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앞으로 나올 FA-50의 개량형인 블록 20 이후로부터는 공중급유 프로브와 비가시거리 교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KF-21의 A사 레이더를 축소한 공랭식 A사 레이더에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16까지 장착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개량 소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도입되어 탑재된다면 우리 FA-50을 대륙의 함대를 막아낼 결전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듯한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50 대륙의 항모 전단 박살내는 결전병기 될 수 있을까? T-50 골든이글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랑스러운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 훈련기입니다. 비록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KTX-2 사업을 통해 함께 개발했지만 기본 원형으로 로키드 마틴 F-16이 많이 참고된 데다가 엔진으로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쓰였던 FA-18 전투기에 F404 엔진 개량형이 탑재되어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기동성과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훈련기에 무장을 장착하고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FA-50이라는 경공격기가 존재하는데요. 이 FA-50은 특히 동남아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많은 수량이 판매되어 우리 한국의 방산 능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대륙의 횡포 앞에 놓여있죠. 대륙이 대만 이후에 노리는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의 서해로 보이기도 하는 만큼 FA-50의 무장으로서 운용된다면 아주 크게 환영받을 만한 무기체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대함 타격 유도 폭탄인 스파이스 250입니다. 라파엘사는 현재 시각으로 얼마 전인 7월 27일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파이스 시리즈의 유도 폭탄으로 군함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는데요. 스파이스 시리즈 유도 폭탄은 우리 한국에서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엘사에서는 기존의 스파이스 시리즈 폭탄의 간단한 통합 작업만으로도 이제 대지상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대함 타격 능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스파이스 250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15K, KF-16뿐만 아니라 경공격기인 FA-50과 수호의 계열의 전투기들에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유도 체계가 기존의 스파이스 유도 폭탄과 달리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중간 유도, 종말 유도 단계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 높은 정밀도의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파이스 250의 사거리는 무려 100km나 된다고 하니 기존의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유도 폭탄인 SDB-2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새로운 유도 체계가 우리 군의 FA-50에 통합된다면 주 날개의 파일런에 총 6발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륙의 항모 전단이나 섬나라의 함대가 도발을 일삼는다 해도 우리가 개발한 최초의 경공격기 FA-50이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대함 타격 능력을 갖춘다니 설레는데요. 새로운 스파이스 250이 통합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 FA-50의 지위 또한 독보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FA-50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FA-50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 1970년대에는 BAE 호크, 알파제트와 같이 훈련기들이 아음속기 위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가 초음속 항공기로 설계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상황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T-50은 나올 당시 우리 한국 공군의 오래된 전투기인 KF-5 제공호를 대체해야 했는데요. KF-5 제공호의 임무 영역은 근접 공중 지원은 물론 공중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KF-5 제공호는 마하 0.8에서 1.2의 천음속 영역과 마하 1.6 초음속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임무를 대체하는 훈련기 겸 공격기 또한 최소한 그 이상의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대체하는 T-50은 경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다소 위험한 환경에서 본격 전투가 가능한 기체로 개발됩니다. 이때 T-50을 초음속기로 독자 개발한 덕분에 우리는 이때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이후에 나온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경공격기 FA-50으로도 개조와 운용이 가능한
가능한 T-50의 초음속 성능은 훈련기 겸 공격기로서는 좀 과하다 싶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아직도 애용하고 있는 A-10 공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706km, 순항 속력이 시속 560km에 불과한데요. 러시아의 공격기인 수호-25 또한 최고 속력이 시속 975km, 순항 속력이 시속 750km로 A-10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만 역시 아음속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공격기들은 모두 공중 무쇠를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서나 지대공 미사일이 쫙 깔린 고성능 야전 방공망에서 작전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T-50의 공격기 버전인 FA-50은 최고 속력이 마하 1.6에 달하기에 아군의 공중 무쇠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나 적들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공격으로 진입한 뒤 작전을 수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체는 가장 기본적인 T-50이 있고 전술 입문 훈련기인 TA-50이 있으며 경공격기인 FA-50, 공중 고객기인 T-50B,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한 T-50A까지 모두 5종류가 있는데요. 이 파생형 기체들은 모두 시제기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모두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장점으로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라는 점이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우리 한국에게서 도입한 FA-50PH를 활용해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고요. FA-50 공격기의 무장은 점점 더 다양하고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며 최신 4.5세대 전투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A-50은 GPS로 유도되는 공대지 유도 정밀 폭탄인 JDAM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레이저로 유도되는 항공폭탄인 LGB, GPS로 유도되는 대기갑 확산탄인 CBU-105, 500파운드의 무유도 항공폭탄을 GPS로 유도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을 공대지 무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굉장히 먼 사정거리를 가진 공대지 미사일인 AGM-65 매버릭,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KEPD-350 타우러스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AIM-120 암람이 통합된다는 점과 최신 에이사 레이더까지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은 미국 정부를 설득해 일찌감치 FA-50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에이사 레이더인 빅센 501을 장착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영국의 레이더인 빅센 501을 장착하려면 T-50을 우리나라와 함께 개발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영국에게 항공기 식별 체계인 소스 코드를 알려줘야 했는데 이를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 정부는 레이시온의 AN/APG 84RACR이나 노스럽 그루먼사의 AN/APG-83 SABR을 제시했으나 완성되려면 5년 넘게 기다려야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2년 동안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이 과정이 지연되자 결국 에이사 레이더 장착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계식 레이더 ELM-2031을 장착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KF-21에 들어갈 에이사 레이더가 우리의 힘으로 개발되었기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FA-50의 블록 20 이후에는 KF-21에서 파생된 축소 간략형 에이사 레이더가 통합되어 탐지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수 부분에 레이더가 탑재되는 공간을 두고 레이돔이라고 합니다. FA-50은 작은 레이돔을 가지고 있기에 특성상 KF-21에 수랭식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FA-50 블록 20이 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FA-50은 사거리가 50km에서 80km 정도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AB형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BVR 전 능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고성능 최신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을 감안하면 이 초기형의 암람 미사일들을 사용한다 해도 사정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 미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한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탑재하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계약되었다는 점을 보아 미래 FA-50 경공격기는 다른 아군 전술 플랫폼들과 함께 다양한 작전을 펼치는 합동교전 능력 CEC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한 추가적인 연료 탑재로 항속 거리를 늘려줄 컨포멀 탱크의 증설 및 외부 연료 탱크 용량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기대됩니다. FA-50은 선의 능력이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혹독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좀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거칠게 운용해도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도 충분히 잘 개량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항들은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라는 이름의 믿을만한 입찰 공고로 조달청에 올라왔고
공고 및 수요 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출형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사용하는 내수형 FA-50에도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자장비 등의 개량 또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업그레이드가 모두 이뤄진다면 가격은 다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많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우리의 FA-50과 T-50을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무장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FA-50 대신 다른 야스-39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의 FA-50이 이 정도로 강해진다면 생각이 바뀔 듯한데요. 여기에 만약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개발한 대함 유도 폭탄인 스파이스 250 6발까지 만약 장착할 수 있다면 대륙 함대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가장 필요한 전투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분야는 미국의 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이겠죠. 이 사업에서 승리한 보잉의 T-7A가 윙락 현상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의 T-50A는 이 점을 처음부터 해결한 상태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까지 내다보았을 때 잠재적으로 무려 1000대가량 판매할 수 있고 30조 원 이상의 수익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은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점을 생각해볼 때 T-50A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컨포멀 탱크를 달고 국내에서 T-50A를 도입해 운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T-50A를 개발한 카이에서도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T-7A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해외 수출을 위해 밀어붙여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인데요. 아직은 미국을 위해 개발된 T-50A에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은 가격을 흥정할 수 있고 어떻게든 T-50A가 이후 많이 팔려야 우리 군이 운용하게 될 T-50A의 유지 비용 또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